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신분을 스스로 철회하신 분입니다. 최민희 전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신분에서 벗어난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과로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 기자회견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조율할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 하나 하는데도 뭐 일시와 장소를 가지고 너무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신경 써도 되는 일을 또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네. 안 가는 일들이 많아서 어쨌든 조금 마음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고야.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한테 미안하다. 최민희 의원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힘내세요. 최민희 의원님 화이팅. 뭐 이렇게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가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어서 바로 또 박시용 TV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우선 급하게 좀 모셨습니다. 오늘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되는 거죠.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사실상 결정은 다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준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이냐 아니냐 고민하시는데 네. 국무위원에 준하는. 예, 준하는 그 법적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국무위원 탄핵 절차대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그에 관한 법률 검토도 다 마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 임명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석 달 만에 탄핵한다니. 아니 제가 그 뭐 이런 보수 식의. 언론한테 묻고 싶은데 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의결한 저를 7개월 7일 임명 안 한 건 정상입니까? 아무리 친윤 언론이라고 해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죠? 네. 단 한 번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국힘 편에서 저를 공격하는 기사 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네. 한 언론은 법제처가 제가 부적격이라고 유권 해석했다는 오보까지 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무슨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합니까? 공평하지 않다. 보도에 있어서. 네. 예. 너무 치우쳐도 너무 노골적으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 사명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짚었는데요. 자, 어찌됐든 지금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방통위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7개월 7일 만에 자진 사퇴하셨어요. 왜 그런 결정하셨어요? 더 버틸 수도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런 결정 내리신 겁니까? 이미 제가 이런 무도하고 무법하고 내 마음대로 정권 하에서 방송 장악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불법 탈법이 자행된 네.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결정한 건 9월 초예요. 이미 네. 마음을 먹으신지는. 네, 예. 이건 의미가 없다. 내가 들어가서 네. 뭐 예를 들면 방송 장악을 조금이라도 지연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룸이 없다. 예. 그냥 2대1 들러리 서는 거다라는 인식은 9월 초에 이미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혼자 뭐 그렇게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애초부터 부적격 인물이고 네. 그래서 그 부적격 인물과 저를 동시에 임명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싫다. 예. 내가 왜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냐. 인생이 예. 다른데. 예. 이 부분이 확고했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저 혼자가 아니고 당이 저를 추천했기 때문에 방송 장악 전반에 대한 당의 대응 네. 그리고 제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 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수기하는 기간이 예. 필요했습니다. 그 수기의 결과 2달여간의 수기를 통해서 결정을 좀 내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그러면 그 전체 5인
합의제 기구인데 방통위가요. 거기에서 이제 내정자 신분을 버렸으니까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추천목 3명은 지금 빠져 있는 거고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상인 변호사 둘 다 대통령 몫이에요. 네, 국회 추천 3명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국회 추천 3인 없이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유지되다가 오늘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방통위는 예.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모든 업무가. 네. 그래서 식물방통위 뭐 이런 얘기가 뭐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다. 이 그거-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보수 언론이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업자득이지. 네. 왜냐하면 네. 정말 막말로 저를 예. 이동관 위원장 임명할 때 최소한의 구색 맞추기라도 했다면 예. 그러면 제가 들러리를 서던 거기서 뭐를 하든 했겠죠. 최소한의 합의제는 되니까 네. 여야 합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그림은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합의제가 네. 2명이 있어서 회의에서 합의제가 아니에요. 합의. 예. 여야 합의. 여야 합의. 정파가 다른. 예.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 추천목과 국회 추천목의 합의. 예. 근데 핵심은 여야 합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합의제 행정기구가 독임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네. 달콤하셨잖아요. 편하셨잖아요. 반대 하나 없이. 그 회의 그 제가 잠깐 광경 보니까 그 풍경을 보니까 정말 가관입디다. 예. 토론이라는 게 없어진 예. 합의제 행정기구 민주주의는 없죠. 없고. 민주적 합의가 예,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밀어붙이고 방송 장악을 편하게 뭐 YTN 민영화하고 그 독사과를 스스로 드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자업자득이고 예. 그 자업자득은 이제 탄핵 당함으로써 책임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안 지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늘부터 그러면 방통위의 모든 업무가 올스톱된다라고 봐요.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부터. 네. 예. 그러면 이상인 위원장이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의미가 뭐? 없어지는 거죠. 의미? 그분 존재도. 그분의 존재 자체도 없다. 그래서 네.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방통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 이동관 방통위 차원에서 추진되던 여러 방송 장악 기도들, 뭐 결정들 이런 것들도 다 무효가 된다고 아니 그건 어떻게 되는 아닙니다. 건가요? 예. 이제 그 경우는 예. 권태선 이사장이 네. 법적 소송을 통해서 지위를 회복했듯이 예. 개별 사안마다 법원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따져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남영진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네. 법원에서 뭐 승소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그 서모 이사장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민사회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모 이사장에 대하여 네. 사실 그분이 남영진 전 이사장을 이 정부가 쫓아낸 대로 하면 네. 박민 지금 그 사장 후보도 사장 후보. 같은 잣대로 하면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남영진 이사장과.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으로 보여요. 예, 예.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문제가 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 과거에 방통위가 의결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BS 이사회에 위법한 사장 선임 문제도 네.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방심위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네. 누군가 문제 삼고 예. 문제라고 얘기해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심위의 직권남용, 저는 그게 그저께 자인 스스로 무리함을 자인하지 않았나요? 뉴스타파에 대해서 네.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서울시 알아서 해 이렇게 보냈죠. 서울시로 보내서 신문법 위반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보낼 때 네. 뭐 뉴스타파를 취소하라든가 뭐 권고라도 그런 얘기 하지 안 않고 하고 그냥 그냥- 알아서 해요. 예, 그냥-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하려다가 네. 사실 그동안에 그들이 민주당을 좀 말랑말랑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 아마 그 저쪽 분들은 네. 그 방통위원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야 야당 입장에서 의미 있는 자리 거의 유일한 한 자리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못할 것이다. 예. 누구와 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을 그들이 우습게 보고 파트너로 인정도 안 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네. 이러니까 막 방송 장악 막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퇴하면서 그 이동관 책임져야 한다. 네. 이 부분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구체화시켜 가면서 유일임 위원장인들 네. 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밀어붙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좀 오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국회 추천 몫으로 의원님이 빠지시면 야당 몫이 한 명이 있는 두 명이 있잖아요. 야당 둘에 여당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당 몫으로는 이진숙 전 MBC 기자. 예, 그건 뭐 보도가 됐.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천 안 없이? 합니다. 민주당이 네, 안 합니다. 끝까지. 국회 의결도 없을 겁니다. 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문제가 최민희 의원.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네. 최민희를 우리가 부적격자를 잘못 추천했다 이걸 자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일부 그 언론 사설에 네, 방통위를 정상화시켜라 이 얘기를 쓴 사설을 읽으면서 이런 사설을 누가 썼을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작위에 대하여 네. 국회 무시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언론이 예, 제목도 그런 게요. 대통령이 거부한 최민희 사태, 방통위 정상화라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나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들고 살아있는 권력에 질문을 해야 할 언론이 왜 그러나? 전 이렇게까지 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네, 사실 제가 부적격 사유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법제처가 6개월을 끌면서 판단 못한 거잖아요. 지금도 판단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입법조사처는 부적격 아니라고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했고 입법조사처에서 부적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한 거죠. 거고 네. 다 이미 끝난 거를 다시 법제처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답은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예, 못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한 현장이라고 그래서 보여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 어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감이다. 아, 이 자체가. 야당이 국회가 의결해서 추천한 인사를 예. 무슨 이유에서건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고 임명 안 하는 거 이거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에 동의하고요. 네. 제가 오늘도 기자들이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님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땡큐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제자가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답하냐면 그 마을에서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놈이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땡큐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럼 싫어하고 제가 그 말하면 상처받을 줄 알았습니까? 제가 장윤성 기자만 저 좋아하면 되지. 제가 김행씨가 저 좋아하기 바라겠습니까? 노 땡큐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져서 그렇죠. 특히 인사에 관한 거는 최대한 공무원의 임용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되게 좁게 법 해석을 해서 그건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혹은 네. 감정적인 거는 핑계고 방송 장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자꾸 속으시면 안 되죠. 아 기자님들 저에게 전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님 싫어해서 이런다 혹은 뭐 다른 분이 의원님을 극구 반대한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기자님이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분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세요. 지난번에 그 자진 사퇴 기자회견 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든 이 언론 장악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실까요? 우선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고 네. 방송 장악을 지금 상태로 중단시키는 거. 이 과정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1단계 방송 장악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저쪽 입장에서 그리고 총선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총선 이후의 지형에 따라 그들이 의도한 2단계 민영화를 통한 보수 여론 지형 공고화 고착화 네. 그를 통한 정치 지형의 보수화 고착화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예. 예, 생각해서 예. 제 거취를 정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출마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출마 요구는 네. 저에게 출마 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방통위원으로 선출되기 전에도 출마 요청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기 방송 장악을 그 시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수당을 한 거고요. 예. 방통위원을. 예. 근데 7년 아니 7개월. 7일이 지나면서 예. 방송 장악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MBC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 정말 열심히 싸워서 네. 스스로 싸워가고 있고 예. 예. 뭐 다른 방송사는 뭐 어떻게 되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게 누군가에게 든든한 그 마음의 힘이 될진 모르지만 네. 숫자상으로 들러리밖에 못 써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진 순간부터 이제 제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네. 이제 당과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실상 그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방통위를 내세워서 하려고 했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오늘로써 사실은 중단되는 거고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게 전략적 대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어제 KBS 그제죠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박민 사장 관련된 건데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안 쓰는 게 맞다. 에? 그리고 유보했어야 됐다. 그리고 자꾸 요새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뭐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하에 보도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예전에 옛날에 말지 하실 때 보도 지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게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 검열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현장의 목소리가 좀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네.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과거 분들이세요. 네. 지금 저런 인식. 그러니까 저러면 기자는 기사 못 써요. 그렇죠. 예, 스트레이트 뉴스 육하 원칙에 따라 짧은 기사 외엔 쓸 수가 없습니다. 문화일보는 5번 적 없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바이든 날리면 왜 확인이 안 됐습니까? 다 확인하고 썼지. 그렇죠. 그런데 그 바이든 날리면을 예. 뭐 국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 바이든이 아니면 날리면입니다. 이렇게 왜곡했다고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데 정부가 왜곡한 거 아닙니까? 예,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저는 분명히 바이든으로 들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뭡니까? 그럼 제 귀는? 그러니까 저런 분이 네.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윤 일색, 땡윤, 친윤. 거기에 대통령 부부 친 KBS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해직 선배들을 존경했던 건 정말 팩트에 기초해서 정교한 논평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운 거고 저는. 그런데 그 정교한 근거도 없고 네. 그에 따른 합리적 판단도 없고 오직 치우친 친윤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내년 총선 앞두고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후보자 검증 과정. 검증이죠.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서 저희가 확인했듯이 뭐 사형에 사형을 아니요, 사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예, 사형에 처할 사안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박민 사장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한다. 하세요. 선언하십시오. 하시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KBS가 김부선 불러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일방적 주장했던 거 그런 거 다 조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냐. 네. 저는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또 지금은 기자들이. 저희기는요.
저기 앞에 넣어야 돼요. 가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측근에 대하여는 가로 닫고 그거라고 봐요. 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나 예. 민주당 인사들은 예. 추측성 보도 맡겨도 된다. 사실 이것도 뒤에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런 말도 안 되는 예. 이중잣대와 편파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네. 저 선언이 말이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걸 듣는 KBS의 의로운 기자들은 참 기분이 꾸리꾸리했겠다 싶네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총선 선거는 다가오고 선거 보도에서 생길 수많은 의혹, 사실은 기자들이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이슈를 현장을 가보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종합해서 증언을 취재해서 기사 보도를 하는 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공영방송에서 이게 불가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언론 자유에 심대한 침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도 이걸 좀 대응을 하게 될까요? 아니 그건 이제 봐야죠. 네. 저렇게 하면 네. 그 KBS 기자들이 예. 아 그럼 우리는 저거에 따라서 그 확인 안 된 사실은 보도하지 말아야지. 그럼 확인 안 된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확인 안 하고 보도하는 기자는 제가 보기엔 뒤로 국가기관과 짬짬이하는 기자들, 네. 일방적인 아주 귀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받아 쓰는 기자들이나 그러지.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기자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박민 사장 하나로 뭐 국민의힘은 총선 280석 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갔던 KBS 진행자들 있잖아요. 이미 뭐 몇 명 정리되기도 했지만 아니 뭐 주진우 예, 라이브는 찍어서 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찍어서 지금 뭐 거의 뭐 다음 진행자가 정해졌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보수 편에선 KBS 기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공영방송인 KB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상당히 예컨대 보도지침 사건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뭐 우려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도지침과 네.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방송을 장악하는 건 네. 다르죠. 보도지침은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거니까 이건 정말 탄핵 사안이죠. 탄핵.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 사실 유월항쟁으로 탄핵. 그렇죠. 6월항쟁으로. 예. 예. 그러니까 KBS가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MBC 신뢰도가 1위잖아요. 네. 예, 뉴스에 대한 신뢰도나 뭐 막 엄청 네. 약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 KBS 시청률이 아마 뚝뚝뚝 떨어져서 의미 없는 수치로 될 거라고 봅니다. 시청률이 엄청 떨어질 거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네. 아 KBS가 일방적으로 땡윤 뉴스나 내보내고 그럼 누가 보겠습니까? 네. 하여튼 내부에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민 후보자하고 이동관 위원장은 엄청 가까운가 봐요. 얘기죠 형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요. 그 선배 얘기를 어떻게 또는 합니까? 아니 근데 이걸 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가? 예, 선배 또는 형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방통위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이게 통제하는 대상과 통제받는 대상 네, 아닌가요? 규제. 규제 대상.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 진행을 하죠. 예. 사이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 아닌가요? 무엇보다 그렇게 사사로운 관계라는 걸 네. 공적인 국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정말 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최소한의 뭐 기준도 없구나. 그 관광공사 부사장인가요? 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허용된 이런 발언을 막 해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게 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막 도발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 그냥 습관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습관대로. 예.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때 문제 의식 없이. 예, 제가 뭐 그 청문회가 워낙 예.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개판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진짜 개판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오밀조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말 안 써야겠다. 예. 그 청문회가 워낙 뭐
뭐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편파적으로 진행을 네. 하는데 네. 제대로 안 돼서 보다 말았는데 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질책을 안 했나요? 했겠죠. 근데 뭐 세게 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겠죠. 정치 현안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예, 아이고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당 민주당에게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는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민주당 내부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요. 아니 그건 뉴스토마토에서도 네, 그 중도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네. 빠져나가서 민주당에 더 타격이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뭘 대응해요? 그냥 놔두면 되지. 그 갈 사람은 가고 네. 올 사람은 오고 예. 그리고 신당 만들 사람은 만들고 또 국민이 그 당을 평가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 네. 대표가 아직 방향을 뚜렷하게 못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 보여요. 어떤 거요?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다. 예. 그래서 대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에서 예. 국민의힘과 신당, 보수신당이 나왔을 때 보수신당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네. 대구 어디에 가야 이준석이 당선되나. 예. 예를 들면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네.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선대위원장을 시키면서 동시에 강남 노른자위를 탁 공천하겠다. 한동훈이 아니라. 예. 그러면 뭐 스톱할 수도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네, 모든 걸. 그런데 그러면 강남 노른자위를 이준석한테 줄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제 대구 신당, 네. 대구의 영남 보수 신당의 가능성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친박 중에 그나마 일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경환 전 의원 같은 네. 경우. 그런 분은 뭐 그냥 나오면 이기지 않습니까? 예. 무소속으로라도. 네. 그럴 때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젊은층과 이제 정말 새로운 보수, 유능한 보수 네. 내걸면 대구 경북에서 혹은 부산까지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방침이 안 정해진 거.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TK 출마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참 그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4선쯤 했어요. 예컨대. 그러면 당연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0.5선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좀 이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열어놓고 검토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 선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 이게 그 예를 들면 그러면 아주 좋은 지역구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있어요. 네. 이 민주당은 나가면 당선된 그런 분들이 고향으로 가셔야죠. 고향으로 어려운 대로. 가야 돼. 험지로 가야 된다. 험지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 예.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좋죠. 근데 예를 들면 정성호 의원한테 보니까 네. 험지로 가래요. 네. 그 양주 동두천은요. 예. 정성호 의원이 아니면 우리가 당선도 못했던 지역입니다. 예전에 경기 북부가 민주당이 거의 당선 못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정성호라는 독특한 분이 어쩌다가 또 그렇게 예. 경쟁력 있는 분이 민주당이어가지고 예. 거기 가는 거지. 정성호 의원 아니면 거기 험지 중에 험지예요. 예. 그럼 실제로 어느 경기 험지로 가라는 겁니까? 강원도? 경상도. 근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뇨한 혁신이 내세워서 국민의힘은 막 이거 뭐 영남 중진 불출마, 뭐 윤핵관 불출마 요구하고 있지만 화답은 없어요. 화답 없고 네. 주호영 의원은 난 대구에서 끝낼 거야. 네. 얘기했습니다. 언론이 네. 안 다뤄서 그렇지. 네. 이뇨한 혁신이 벌써부터 식물이다. 이렇게 써야죠. 예. 안 그러니까. 쓰잖아요. 뭐 식물방통위만 쓰면서 식물 혁신이는 안 씁니까? 예. 세상에 혁신안이라고 내놓는 것을 당내에서 채택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식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채택을 안 하고 1호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채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2호도 뭐 띄웠다가 뭐 그렇고. 그냥 그렇고. 저는 제가 페북에 썼다가 네. 뭐 그런 것까지 써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앞에서 정쟁 중단하자고 하셨죠. 맞아요. 비겁하세요. 비겁하다. 네, 살아있는 권력에 1년 6개월 동안 탄압받는 야당 대표에게 예. 정쟁하지 말자 이 말 하시기 전에요. 네.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에게 1년 6개월 동안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한 부분 이 중단하라고 얘기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과시키십시오. 예. 근데 그분은 특이한 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그거는 자기 권한 받기라고 월권이라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감 놓으라 배 놓으라 하는 건 월권 아닙니까? 이건 월권을 넘어 아예 주자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조국 신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네. 다 각자의 이유로 저는 이해가 가요. 동기로 동기 네. 자기의 동기 예. 이유로 내가 이런 명분으로 뭔가를 해볼 거야. 네. 누구도 못 막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에게도 그 자유를 참정권의 자유를 허해야 돼요. 참정권의 네, 자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물어보세요. 너무 많은데. 빨리 물어보세요. 네. 그 지금 병리평이냐. 아 그거는 네.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창피하다. 뭐 더 할 말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 창피해. 창피합니다. 제가 사실 안 창피하게 하려고 그 늘 이렇게 원칙 지키다가 손해만 보는 정치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아 저는 창피합니다. 민주당. 제가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네. 아니 정치가 미래로 나가야지. 저 과거로 후퇴해서 병리평으로 가면 그거는 거대 양당 나눠먹기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러면 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예. 그 내년 총선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뭐 혁신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인재위원장도 맡아서 하는데 근데 이거 총선 그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 맡았다고 욕하던데 본래 당 대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막 그래픽까지 써가면서 욕한 방송이 있더라고. 아 나는 좀 욕하기 전에 네. 특히 칭찬하면 모를까 욕하기 전에는 사실 확인을 더 해야죠. 그렇죠. 이해찬 대표도 직접 맡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저도 언론이 창피해요. 언론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방송을 보고 있으면 하여간 창피해요. 더 이상 창피해지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민주당이 내년 선거 앞두고 총선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거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오늘 여론조사에서 민생은 민주당이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르신들이 받아들이시지 않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혜택은 네. 민주당 정부가 박정희, DJ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선으로 한 거지 보수 정부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 저는 내년이 민생 심판 선거가 될 거예요. 민생 심판 선거다. 예. 지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진수위원하고 네,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민생이 어려움이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 제가 예. 좀 가난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얘기 예, 하잖아요. 예. 제가 그 전철 타고 오면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서 마스크를 꼭 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말을 거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반 정도가 예. 왜 국회의원이 승용차 안 타고 지하철 타냐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벌고 이런데 무슨 승용차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바닥이 힘든지. 제가 7개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정말 바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이 그래야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저는 늘 그랬는데. 시민들과 만나면서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저를 싫어해서 이제 앞으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저도 잘해봐야 돼.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더 길게 할 수 없고 조만간 제가 저 목 나오면 다시 예, 봐요. 목 나으시면
진수희 의원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좋아요. 네, 나 좋으세요? 진수희 의원 좋아해요. 아, 그럼 진수희 의원님하고 두 분 제가 고정 코너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예, 저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예, 그리고 예. 그분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참 답할 게 없었던 것도 많아요. 아, 야, 너무 오늘 솔직함을. 오늘의 사자성어 저 창피해요. 방언. 예, 방언 터진 거잖아 지금. 방언도. 제가 무건 수행했잖아요. 예, 그동안 맞아요. 7개월 동안 어디 얘기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이 내정자 신분이라는 게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소확행을 즐기는 시기였는데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얘기는 네. 전혀 못하니까 이제 시작하십시오. 네.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방언, 최민희 방언 터진다. 진수희 최민희의 방언. 네, 이거 진수희 좋은데요? 최민희의 방언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아, 제목까지 정해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